Okay, good morning, everybody, and 네, thank you to 안녕하세요. be 오늘 with us 이렇게 자일링스 today.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자일링스의 징크 RFSoC DFE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예정이고요. DFE는 디지털 프론트 엔드를 의미합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말씀드리게 될 본 칩 같은 경우에는 무선을 위한 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일링스에서는 이제 RFSoC DFE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통합 측면에서의 혁신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IP들을 하드 와이어링을 시켰고요. 이를 통해서 5G의 이 NR 요건들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단계의 5G NR 요건들을 충족을 하면서 이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의 이 와트당 2배의 성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징크 RFSoC DFE가 왜 이 5G NR 측면에서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비용 효율적인 측면, 그러면서 동시에 유연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RFSoC DFE를 통해서 이 유연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제 이 5G로 가면서 계속해서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유스 케이스라든가 표준 측면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유연함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So let me just refresh your memory. First of all, 네, 이제 기억을 좀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 자일링스에서 출시 그간 해왔던 징크 RFSoC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2018년도에 저희가 이 4GHz 때의 젠 1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젠 2가 2019년도에 그리고 2020년에 젠 3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젠 2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중국 쪽의 이 스펙트럼을 대응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이 밴드위드에 대해서 대역폭대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세 개의 디바이스 모두 다 현재 생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밀리미터 웨이브 역시나 지원 가능하고요. And we have several proof points around the RFSoC used in production by customers. This RFSoC, the RFSoC, 이 RFSoC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 DFE가 아니라 RFSoC 젠 1 같은 경우에는 한국 쪽에서의 이 상용화 1단계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KMW라고 하는 이제 한국 고객사가 있는데요. 2주 전에 해당 KMW는 발표를 자일링스만 모든 라디오 쪽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MP 그리고 NR So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9개월 동안 시장의 양상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많은 RFQ 등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의사항들이 고객사로부터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3GPP 쪽 이 표준화 작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5G에 대한 2단계를 위해서 많은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표준화 쪽 그리고 또 이동통신사들 쪽에서 나오게 되는 이제 가장 많은 이 요건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간에는 뭐 이런 딱 고정되어 있는 대역 폭대였다라면은 이젠 6GHz에서부터 7.125GHz에 이르는 이 unlicensed 때의 대역폭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순시 대역폭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더 많은 통합 그러면서도 예전 것들에 비해서는 전력은 절반으로 줄였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요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징크 RFSoC DFE를 이제 개발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 파란색 하단에 나와 있는 이 블럭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하드 와이어드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를 통해서 이 언라이센스 되어 있는 대역폭들 7.125GHz 때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통합 그러면서도 저전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먼저 5G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지금까지 5G가 도입이 되면서는 윗단에 나와 있는 이 Enhanced Mobile Broadband 쪽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3GPP 쪽에서 표준 나오게 될 때에 16 그리고 15 쪽에서 대부분 그쪽에 이제 15 쪽에서는 그걸 집중을 했다라면은 이번에 16 그 다음에 17 쪽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유스 케이스들이 나오게 되어서 이제 엔드 고객들이 좀
더 다른 이런 요청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 지원을 요구한다던가 아니면은 좀 더 대규모의 IoT 커뮤니케이션, 즉 저지연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플랫폼들에서 사용이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유스 케이스도 있는 동시에 Enhanced 모바일 브로드밴드도 계속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2주 전에 3GPP의 표준화 기구에서는 이 17차 릴리스에 대해서 22년 중반에 이제 릴리스를 하겠다라고 기존에 했었는데 2주 전에 이것을 22년 말까지로 이제 연장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릴리스 17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있는데요. 저희 징크, RFSoC, DFB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릴리스 17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ASIC 같은 경우에는 17이 즉 22년 말에 릴리스되는 이 17 표준 릴리스가 나올 때까지 ASIC 디자인을 픽스, 클로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4G 구축했을 때에 비해서 5G 구축할 때에는 이런 오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3GPP 스펙상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문제 때문에 더 구축할 때 복잡합니다. So, looking at just the 4G and the 4G랑 5G를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4G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경직된 획일적인 시장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선 이 사업자들이 있었고 이를 지원하는 이제 무선 OEM들, 노키아, 삼성, 에릭슨 등이 end-to-end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4G 같은 경우에는 유스 케이스도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모바일 데이터 쪽이라는 이제 그 유스 케이스만 있었던 것입니다. As we saw, 5G is enabling new use cases. 5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유스 케이스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도 달라지고 있고 경쟁 구도도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 오픈랜이라든가 팁 같은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젠 조금 더 작은 서플라이어들이라든가 티어 2들까지도 이 비즈니스에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규모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동통신사들에게 라디오라든가 뭐 분산 장치 같은 것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이동통신 업계 쪽에서도 좀 와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케이블 업체들이라든가 위성 업체들까지도 이제 스펙트럼 구매를 해가지고 이동통신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설망 같은 것도 챙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좀 획일적인 시장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단절된 시장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사업자들도 여러 공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그렇기 때문에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This market fragmentation will create the needs of multiple 시장이 분절되다 보니까 복수의 이제 다수의 무선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RFSoC, DFE 같은 경우는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ASI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다양한 이런 무선 구성 같은 것을 지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업자들, 그 다음에 3GPP 표준화 기구에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요청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먼저 왼쪽 상단에 나와 있는 대역폭 및 와트당 성능 요건 증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 순시 대역폭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이제 징크, RF, SoC, DFE 같은 경우에는 이 무선 코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하드 와이어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드 와이어드된 이제 무선 코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성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력 소모 부분에 있어서 ASIC과 필적할 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Operators are also looking at to use the same radio and to share the radio. 네, 그 다음에 사업자들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이제 단일한 이 라디오를 이 4G 그리고 5G 쪽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4G가 금방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많은 국가에서는 이제 4G마저도 지금 전기에 나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수년간 이 4G와 5G는 공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징크, RFSoC, DFE 같은 경우에는 이 표준화 기구에서 말하는 다중 모드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LTE 및 5G를 단일 무선에서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If we are now talking about the O-RAN that a lot of operators are considering.
네, 이 오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사업자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도 이제 복잡성을 더하고 있는데요. 오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무선 쪽에 이제 저희들의 RFSoC DFE 같은 경우에는 이 무선 장치 쪽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고, 그다음 분산 장치들이 있는데 6주 전에 저희 자이링스 같은 경우에는 T1 텔코 이 가속기 카드 쪽 발표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CU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뭐 좀 더 소프트웨어 쪽인데 여튼 이래서 이 RFSoC DFE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유연함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베이스밴드 프로세싱 간의 어떤 무선 장치와 분산 장치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전 세계적으로 이 5G 스펙트럼이 아직 사업자들에게 완전히 이제 넘겨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많은 국가들에 있어서 정부가 스펙트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의 여전히 어떤 변동성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 3GPP의 16차 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언라이센스드 스펙트럼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밀리미터 웨이브 위, 그 다음에 중위 쪽에서 약간 윗부분 이런 언라이센스 스펙트럼 에 대한 내용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유연한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RFSoC DFE 같은 경우에는 다중대역과 최적화된 밀리미터 파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F1, 그러니까 FR1에서 다이렉트 RF 다중대역과 최적화된 밀리미터 파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RFSoC DFE 같은 경우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블럭들, 아래 블럭들 부분이 이제 이 하드와이어된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그런데 이제 이 블럭들이 바로 이 풀 디지털 프론트 엔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세대들에서 나와 있던 저희 RFSoC들에서 이 블럭들이 이미 이 프로그래머블 로직 쪽에서 존재를 했고, 이렇기 때문에 3GPP 표준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검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프트웨어 로직으로서 필드에서 이미 이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블럭들에 대해서 하드와이어 되기 전에, 하드와이어 코어로 만들기 전에 이런 capability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던 것입니다. So we have hardened the complete radio subsystem into the RFSoC DFE. 네, 저희가 징크의 RFSoC DFE 같은 경우에는 하드와이어된 무선 서브시스템을 갖춘 적응형 SoC로서 하드와이어된 무선 서브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단일 칩에 AT8R, FDD, TDD를 가지고 있습니다. Thanks to all the blocks that we have hardened, we can deliver very new 이렇게 하드와이어된 블럭들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기능과 퍼포먼스를 시장에 제공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이 언라이센스 되어 있는 스펙트럼 7.125GHz 때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 DirectF, DAC, ADC 지원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하드와이어 시킨 DPD 덕분에 이제 이 GaN PA들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파워를 필요로 하는 라디오들을 위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In order to deliver the new 400 MHz instantaneous bandwidth, we used also the hardened cores, the CFR. 네, 그리고 최대 400MHz의 순시 대역폭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CFR을 역시나 하드와이어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순시 대역폭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효율적인 다중 반송파, 다중 대역 지원을 위해서 또 다른 하드코어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호 프로세싱 IP 부분에 대해서도 이 하드와이어 시켜서 그리고 이 신호 프로세싱 IP 같은 경우에는 리샘플링과 이퀄라이저 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떠한 성능이라든가 또한 컴퓨팅 성능, 그 다음에 전력 소모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요, 2배의 컴퓨팅 성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에 비해서 지금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전 세대, 붉은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징크 RFSoC DFE인데요. 각각의 이런 하드 블럭당으로 봤을 때의 이 컴퓨터 성능 자체가 한 2배 이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단계의 5G 구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채널당 더 많은 프로세싱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On the RFSoC DFE, we can also achieve 50% lower total power compared to the previous generation. And most of the power 네, 그 다음에 총 전력 소비에서도 50%를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절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그 전력 부분에서의 절감 효과는 이 블럭들을 하드 와이어링 시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DFE에서 소프트 부분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하드 와이어드된 부분으로 전환하면서 이 각각의 블럭들에 대해서 한 80% 정도 이 전력의 소모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선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 어댑티브 적응형 로직 부분에서의 최적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전력 소비를 50% 절감할 수 있었고요. 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이 컴퓨팅 성능은 2배, 그리고 총 전력 소비는 50% 절감을 했다라는 걸 봤을 때 이것은 뭐 혁명, 진화 이런 표현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슬라이드는 이제 보시기에 조금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설명 자체는 좀 간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회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모든 블럭들의 경우에는 DFE 체인으로서 이 부분들은 모두 다 이 RFSoC DFE에서 하드 와이어드 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또 그래서 그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혁신적인 것이고요. 아울러서 이 밑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적응형 로직 쪽이 그런데 이 각각의 블록들에 대해서 인풋 아웃풋 쪽에서 다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이 각각의 블록들에 대해서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블록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블록들을 우회함으로써 자체적인 블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아키텍처에서는 해당 블록이 필요하지 않다라면은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하는 유연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We are expecting that in quite a lot of use cases, the customer will not have to modify or to add 대부분의 유스 케이스들, 많은 유스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DFE 체인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것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DAC, ADC 부분이라든가 오랜 또는 뭐 C-프리, E-C-프리 이런 쪽 모두에서 이제 그냥 나와 있는 저희가 하드 와이어링 시킨 이 DFE를 그대로 사용할 거라 생각하지만 뭐 일부 고객사 중에서 자신들만의 어떤 특별한 이 기법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이제 프로그래머블 로직 쪽에서 뭔가를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블록들에 대해서 우회하거나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객사들이 이 적응형 로직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유스 케이스가 나오게 된다던가 아니면은 표준화 쪽에서 뭐 새로운 기능들 초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됐을 경우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함을 이런 쪽에서의 적응형 로직 쪽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고객사들이 뭐 자체적으로 구현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 경우에는 이 적응형 로직 쪽 부분을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Let me now address one of the key critical features that we have on this RFSoC DFE. So we are the only industry device that can deliver 400.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업계에서 유일하게 400MHz대의 순시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는 무선 플랫폼으로서 이것은 업계의 2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400MHz의 8T 8A에서는 최대 7.125GHz까지 지원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밀리미터 웨이브 쪽 같은 경우에는 최대 1600MHz의 순시 대역폭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2D, 2R일 경우. Let me put from a context of operator perspective what sharing 4G and 5G in the same radio and enabling radio access network sharing, meaning supporting multiple operators. 사업자들이 이제 같은 라디오에 4G와 5G를 같은 라디오상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
순시 대역폭을 활용함으로써 그래서 이 같은 이제 라디오를 가지고 캐리어들을 여러 명을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라디오를 가지고 이제 4G, 5G를 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를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4G 투자랑 5G 투자를 이제 같이 공유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랜 쉐어링이 이제 랜 공유가 가능한데 이것을 통해서는 이제 다중 사업자들이 공유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동일한 무선 장치를 여러 사업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두세 개의 사업자들이 같은 하드웨어를 공유하게 될 경우에는 캐펙스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설비 투자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당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하는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캐펙스, 오펙스 다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저희가 이 순시 대역폭이 400MHz 때까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클수록 서로 많은 더 사업자들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4G, 5G 공유하고 밴드, 스펙트럼 공유하고 하는 데에 훨씬 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ASIC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4G, 5G 시대를 비교했을 때에 ASIC이 4G를 지원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5G를 지원했을 때에는 3배 정도 더 추가 비용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기 그 설계 비용, NRE 비용이 이제 3배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워낙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분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5G 시장에서는 이 굉장히 높은 볼륨, 즉 ASIC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높은 볼륨대에 시장 자체가 좀 없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3GPP 쪽에서 나오는 이런 표준화 속도, 진화 속도를 봤을 때에 이 ASIC이 가지고 있는 개발 주기 2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긴 것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GPP 쪽에서 릴리스 지금 17, 18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 10년 동안 이 5G 쪽에서는 계속되는 업그레이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업그레이드가 발생할 때마다 ASIC이 2년 개발하고 비용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제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런 OEM들 입장에서는 이제 ASIC을 사용했을 때에는 이것이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 RFSoC DFE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로 봤을 때 훨씬 더 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 RFSoC DFE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확장성 가능하다. 이 라디오 노드 측면에서 확장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몰 셀 노드에서부터 멀티모드, 매크로셀 그리고 매시브, 미모, 또 마이크로셀, 매크로셀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확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징크 RFSoC DFE 같은 경우에는 ASIC과 그 다음에 자이링스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점 모두를 다 결합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SIC 쪽에서는 비용적인 측면, 그 다음에 퍼포먼스 그리고 전력 소모 쪽의 장점들을 가지고 오는 동시에 또 자이링스가 가지고 있었던 시장 출시 시간의 단축, 그 다음에 적응성 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장점을 두루 갖추면서도 또 RF 통합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양쪽 속성을 모두 다 결합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요약을 말씀드리면은요, 대규모의 5G NR 구축을 위한 징크의 RFSoC DFE에 저희가 발표를 하는 것으로서 이는 매우 혁신적인 하드와이어된 IP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와트당 2배의 성능으로 전력 소모는 줄이면서 성능은 높였기 때문에 이 2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5G NR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적절한 유연성과 비용 간의 균형을 갖춘 무선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또 진화하고 있는 5G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형 하드웨어이고요. 저희 징크 RFSoC DFE는 2021년 상반기에 shipping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